민주당 나리들이 참 잘하는 것 세 가지. 이걸 발표하겠습니다. 민주당 국회들이 참 잘하는 것 세 가지. 어려울 것 같죠? 대단히 쉽습니다. 자, 일단 도표 하나를 보겠습니다. 한국, 일본, 독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1948년 건국 이후 현재까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70건 제출됐는데 이 중에서 가결된 것은 24%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부결되거나 폐기됐어요. 그러니까 4분의 1도 안 돼요. 4분의 1도. 자, 일본을 보세요. 일본은 47년부터 현재까지 이제 한 해가 더 많죠. 20건이 제출됐는데 무려 80%가 가결됐습니다. 한국하고 정반대죠. 네. 한국은 4분의 1이 가결됐는데, 즉 4분의 3이 부결보다 더 이 나쁜 철회미 폐기됐는데, 일본은 4분의 3이 5분의 4죠. 4분의 3이 아니라 무려 5분의 4네. 더 많네. 독일을 보세요. 독일 국회의원들은 이 독일 녀석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는 것 같아. 아니면 적발을 더 철저하게 하든지. 90년부터인데 127건이야. 이건 이 국회의원들의 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한가를 또 다른 면으로는 또 말해주죠. 그렇다 하더라도 뭐 독일 국회의원이라고 뭐 한국 국회의원보다 특별히 날 게 있겠어요? 간혹 가다 보면 무슨 뭐 노르웨이, 스웨덴 얘기하면서 걔들은 뭐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국회의원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뭐 자랑이냐? 그다음 무슨 뭐 남미에 있는 어떤 대통령 얘기하면서 찌그러진 경차 타고 다닌다고 그게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경차 타고 다니는 게 자랑이냐? 그럼 우리 저 삼촌도 저 훌륭하다. 경차보다 더 작은 차 타고 다니니까. 오토바이. 그런 본질적인 것을 외면하는데, 어쨌든 독일은 상당히 이 동의안이 많이 제출됐어요. 그죠? 네. 90년부터,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보다 무려 한 4, 50년이 적은데 118건이 제출됐는데 92.9가 다 가결됐어. 자, 이 정도 돼야지 이게 이 체포동의안을 헌법에 이 명시한 그 취지가 사는 거지. 이 한국 국회의원들처럼 이건 뭐 4분의 1도 가결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부결해버리는, 이러니까 이게 한국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말 그대로 방탄특권이고 비리 은폐 호도 특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김기현이가 이 국힘당 김기현 대표가 나름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를 쓰자는 이 제안은 상당히 민주당의 허를 찔렀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재명이 마치 그 쇼하듯이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역시 또 여기에 반발이 나타나고 있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왜 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냐? 이것은 반명들을 정리하기 위한 명분용이다. 다시 말해서 무슨 뭐 코인 가지고 이재명을 비난하고, 돈봉투 가지고 이재명을 비난하고, 대장동 가지고, 성남FC 가지고, 정진상, 김용 가지고 이재명을 비난하면 그 사람들 자를 명분이 못 돼. 근데 불체포 특권 포기해라 했는데 미적되거나 안 하면 당신들은 혁신의 뜻이 없다 하고 공천에서 자를 명분이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 나쁜 이재명보다 더 머리가 나쁜 이 반명파들, 여기에 지금 엮여 들어가고 있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재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그랬으면 막 어이 듣던 중 반가운 말이다 하면서 막 검찰에다가 우리 국회 회기 안 열 테니까 빨리 조치해달라 막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이재명이 할 말을 잃는데, 이 머리 나쁜 이 반명 의원들, 이 머리 나쁜 반명 의원들이
뭐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등 이 뭐 이런 말 하면서 속내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검은 속내를. 지금 국힘당에서는 2명이 이거에 반대하고 있죠. 한 명은 이제 국힘당 의원이라고 할 수도 없는 권은희라고. 그 여자도 아주 질긴 여자야. 지가 그렇게 됐으면 탈당하고 의원직을 포기하는 게 정상이지. 옛날에 그 경찰할 때만 해도 그냥 이 시골 아가씨처럼 이렇게 소박한 얼굴이더니 이제는 뭐 이 눈 밑에 그냥 심술 살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막 이상한 무슨 돈가스 아줌마처럼 바뀌었대 보니까. 권은희하고 김웅 그 간제비 얍삽 그 자취자라. 얼굴 한번 찾아보세요. 얘는 또 지가 무슨 판사 출신이라고. 헌법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소양 못한다. 소양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우리는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헌법이 있건 소약하자는 건데, 아이고 그 김웅이, 유승민이, 이준석이.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반발심이 들지는 몰라도 이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이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사람은 생긴 대로 노는 법이에요. 생긴 대로 논다. 김웅, 권은희.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 반명은 또는 비명은 아예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게 겁나는 거야. 왜? 돈 봉투 받은 녀석들이 20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대부분 비명 아니면 반명이에요. 왜? 송영길이가 줬잖아. 송영길이가 자기 찍을 사람들한테 줬겠어? 자기 안 찍을 사람들한테 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꼭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만 봉투가 오갔을까요? 아닙니다. 경선 때 대장동 터지고 그래가지고 봉투가 안 돌아가니까 갑자기 서울 경선에서 이낙연이 이재명을 더블 스코어로 역전했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들, 송영길이 당대표 될 때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뭐 저쪽에 너무 많이 뿌리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러면 저쪽도 뿌렸거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돈 봉투를 받았다고 추정되는 숫자가 내가 보기에 적게 잡아서 한 40~50명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얘들은 불체포가 겁나지. 그리고 아까지 봉투 뭐 하나 받았는데 노웅래처럼 장롱에다 싸놓고 있는 놈도 불체포 특권 혜택을 받았는데 왜 내가 못 받아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니야 또. 그렇죠? 지금 그리고 내년 4월 뭐 10달도 안 남았는데 이제 자칫하다가 이거 가가지고 이거 영장심사도 받고 돈 봉투는 영장심사 받으면 구속이에요. 세상에 지방 무슨 농협이나 무슨 조합장 선거에서도 10만원 30만원 받아가 다 구속되는데, 그러니까 이 반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재명 쪽에서 공천에서 혁신에 반대하는 공천 신청자는 공천을 주지 않는다라는 명분으로 어느 순간 자를 수가 있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실 말입니다. 이 민주당 나리들, 여기서 나리라는 개념은 좀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안 어울리죠. 지금 민주당의 구성이 상당히 연령층이 높아요. 옛날에는 젊었었어요. 옛날에는 다 젊은 사람이 이제 노인네가 돼가는 것이 이제 세월의 이치인데, 보세요. 2017년 박근혜를 탄핵하고 적폐청산을 내세우면서 얼마나 이 보무당당하게 기세 등등하게 집권당이 됐어. 자, 그런데 그 뒤로 해낸 게 뭐가 있습니까? 2020년 총선에서 이 코로나의 그 혜택도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
개혁을 완수하려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180명의 거대 정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장 많이 내세웠던 게 검찰개혁이었어. 그런데 검찰개혁의 대상의 제 1호 인물이었던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한테 정권을 내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는데도 반성할 줄을 모르고 자기들의 패배를 인정할 줄도 모르고 돈 젖잘싼지 뭔지 이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러면서 허구한 날 검찰개혁, 적폐청산, 친일청산 이런 것들을 외쳐대니까 이런 것들과 직접 관련이 없고 관심이 없는 이 국민이 민주당을 지지할 리가 없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툭하면 여러분들 김남국이가 청문회 석상에서 그리고 국회 법사위 진행 중에 이건 24시간 비상체제로 코인 거래를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전당대회에서는 수십 명한테 돈봉투를 뿌려대고도 부끄러운 줄은 몰라. 그러고 나서 뭐 밥값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관행이었다. 우리 민주당의 도덕적 기준이 너무 높은 게 문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말 그대로 이렇게 되니까 리더십이 안 보여. 왜? 이재명이 비리와 부정하면 민주당 의원들 전체의 합과 맞먹는 아주 큰 비리 부정 덩어리 아닙니까? 불법 덩어리. 그러니까 리더십이 생길 수가 없지.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역할을 해대야 할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나리급들. 이 나리급들 하면 60대 그리고 50대예요. 얘들이야말로 정말로 무기력한 집단이에요.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60대와 50대 그러니까 우리가 386 하면 나이가 30대예요. 30대고 80년대 학번이고 그 다음에 뭐 60년대생이죠. 그렇죠? 486 하면 40대 586 하면 그러니까 86은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86은 학번, 생년. 그렇죠. 생년과 학번이니까 앞에 것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386 때부터 놀기 시작해가지고 486 됐다가 586 됐다가 지금은 686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586과 686 이것들이 지금 민주당 나리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50대, 60대 다선 의원들 나는 얘들처럼 무기력한 정치인 집단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이렇게 된 데는 무엇보다도 대표 3명이 완전히 저질 수준이죠. 추미애, 그 다음에 송영길, 이재명인데 그렇기도 하지만 이런 일이 처음 불거지기 시작할 때 제 몫을 하고 제 역할을 해야 할 이 50대, 60대 민주당 의원들 이것들이 한국 정치의 민주화 이 위세는 제일 많이 부리고 제일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근데 얘들이 왜 자기 일을 못하냐? 무능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무능해요. 386, 30대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환갑 넘은 할아버지들이 한 60, 70대 70대는 적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옛날 김영삼, 김대중 때 이른바 젊은 피를 수혈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죠. 그때 운동권 386에서 많이 정치로 나왔죠. 그야말로 화려하게 입성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 운동업자들 인식이 좋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1타가 1996년 김민석이야. 서울대 학생회장 했던. 그렇죠? 예. 96년. 그 다음에 2000년 송영길. 송영길도 각광 받았죠. 우상호, 김영춘,
이인영, 임종석 애들이 여의도 정치에 들어왔어요. 대단히 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영삼과 김대중은 이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지역구를 내줬죠. 자금 지원도 많이 했습니다. 그야말로 언론들도 이들을 아주 우대하고 한국 정치의 미래의 세력이라는 이러한 진단을 내렸어요. 그러다 이것들처럼 무능한 것들이 없어요. 완전히 지들 입속만 차리면서 뿔뿔이 개인 행동을 했던 것들이 이것들이에요. 그러면서 또 당에서는 이른바 그 김영삼의 상도동계, 김대중의 동교동계 선배들한테 잘 보이려고 굽신거리기에 바빴죠. 구심점도 없었어. 그나마 있었으면 김근태인데, 김근태도 과대평가된 대표적인 정치인이에요. 실제 살아있을 때는 뭐 한 일이 있어요. 그저 젊어서 그 고문 딱지 그거 하나 가지고 그 미천 삼아가지고 김근태가 이 부정부패를 냈던 정치인이 아니지만 아주 무능하고 실천이 결여된 정치인이었던 것은 틀림없어. 살아있을 때 얼굴 한번 보세요. 이낙연보다 더 덥게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완전히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호남 유권자들을 이용해 먹으면서 재선, 3선, 4선, 5선까지를 해먹은 것들이 이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들이야.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민주당 의원들의 세대 분포를 보면 30대가 4명밖에 안 돼요. 4%. 40대가 14명밖에 안 돼요. 8%. 그러니까 3040이 11%도 안 돼. 10.8%야. 거기에 남국이 경태. 의외로 적죠. 자, 그런데 50대가 80명이에요. 예. 48%. 60대가 65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39%야. 그러니까 50대, 60대가 민주당에 완전히 절대 다수예요. 근데 이것들 중에서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80명에다가 50대 80명에다가 60대 65명이면 지금 145명이야. 근데 이 중에서 제대로 이렇게 이 국민들에게 관심을 주거나 또는 소신 있거나 또는 의미 있는 정책을 내놓거나 또는 그야말로 열심히 일이라도 하거나 국회에 출석하는 거나 눈에 띄는 애가 하나도 없잖아. 145명 중에서. 엄청나게 무기력한 집단이에요. 70대도 4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586, 686이 지금 민주당은 문제인 거야. 이런 애들이 20대, 30대, 40대의 그 관심과 어려움을 알 수 있겠느냐 그겁니다. 몰라요. 그런데 얘들이 실제로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왜 아무것도 못하느냐? 무능한 거예요. 무능. 이것들이 젊어서 운동하고 나서는 그 뒤에 순 책을 들여다봐 사색을 해. 그냥 시간 날 때 밤낮 텔레비전이나 보고 심지어는 무슨 야동이나 들여다보고 무슨 이런 짓거리나 한 거야. 국회의원 특권에 젖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운동하다가 갑자기 권력자가 되면 눈이 휘둥그레진대잖아. 국회의원 특권에. 그 엄청난 세월 동안 그 많은 정치적, 사회적 혜택을 받으면서도 이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자기 몸보신만 하다 보니까 얘들 중에서 한 녀석도 큰 정치인이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완전히 외방 출신 듣보잡 이재명한테 다 밀려나가지고 다 찬밥 신세가 됐는데도 얘들은 부끄러워할 줄 몰라. 왜? 국회의원만 오래 하는 게 얘들 유일의 목표야. 바로 오늘날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586, 686이 문제예요. 얘들은 첫째로 무능하고
둘째로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즉 도덕적이지도 않아. 그저 박정희 전두환 때는 항상 도덕성을 내세워가지고 선거를 치렀지만 지금은 전혀 도덕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180석이라고 했지만 180석이 지금 몇 석으로 줄어들었어요? 167석으로 줄었잖아. 그렇죠? 근데 바로 이것들이 다 거의 비리와 엮여가지고 8명이나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김남국, 김원걸, 박완주, 양정숙, 양양자, 양양자는 비리라고 할 수는 없고, 윤관석, 윤미향, 이성만. 자, 여러분들. 임종석이도 무능해가지고 지가 무슨 전대협 의장이나 하던 녀석이 조국 밑에 들어가가지고 조국보다 한 수 접히는 자존심 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말로 불가사의한 인물이 이인영이야. 이인영이 뭐에 들어갔죠? 운동업자라는 전력 알아가지고 무슨 통일부 장관도 하고 뭐 했는데 지가 돈 좀 벌고 지 아들 외국인 학교 보내고 그러니까 막 그 삶이 너무 소중한 거야 이게. 이인영이 지금도 뭐에 들어간 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인영 서로는 그래도 이제 이재명이하고 맞서가지고 까딱까딱하지만 우원식 인재근 또 무슨 지 남편이 그렇게 됐다고 또 대신 나와가지고 노영민 얘들이 이제 그 민평년 애들 아니야. 이른바 이 민평년을 포함한 옛날에 그 김근택이라고 하는 이 58668 50대 60대 민주당 나리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 매체에 기고한 동아대 교수 그리고 대한연대의 대표로 있는 정희준 선생의 글을 상당히 많이 공감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근거를 두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자, 무능해요. 자, 무능하고 도덕적이지도 않아. 능력이 없고 정의롭지도 않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무능하고 정의롭지도 않은, 능력이 없고 도덕적이지도 않은 애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을 고른 거야. 입으로만. 그게 뭐냐? 첫째, 검찰 독재 타령. 둘째, 친일 청산 타령. 셋째, 괴담 선동 타령. 이건 무능한 놈들, 실력 없는 놈들, 그리고 애국심 없는 사람들,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나 하기 쉬운 것이 검찰 독재, 친일 청산, 괴담 선동을 반복해서 부르짖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민주당 나리들이 참 잘하는 것 세 가지 뭡니까? 검찰 독재, 친일 청산, 괴담 선동, 이 세 가지임을 밝히면서 오늘의 이 독설 탕론을 마치겠습니다.